저 사실 처음 본 날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그래요. 힘들었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볼 때면 마음이 이상해요. 그녀의 고백은 부드럽고 슬프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위에 내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었다. 나는 올해 63이다. 언젠가 내 명함 위에는 대표이사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지? 무너지는 건 늘 소리 없이 다가온다. 주식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코인에서 한 번만 더 오르면 된다고 믿었을 때 나는 이미 추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 통장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냥 날 바라보며 한숨만 깊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 실망, 분노, 체념이 다 들어있었다. 나는 그 한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멍하니 보내는 인간이 됐다. 그때는 몰랐다. 그런 나를 깨우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 있었다는 걸. 아내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아내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양말을 꿰며 내쉬는 작은 신음까지도 들린다. 그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한다. 설거지, 청소, 서빙 내가 한때는 남의 일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겼던 그 일을 아내는 두 손으로 꾹꾹 버티며 하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말이 짧아졌다. 나가서 뭐라도 좀 해. 집 안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이렇게도 말한다. 밤일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뭐에 쓸모가 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쇳덩이가 떨어져 쩍하고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를 원망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나니까. 우린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다만 지쳐 있었을 뿐이다. 무거운 현실 앞에서 감정이 마모된 부부처럼. 그날은 평소처럼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었다.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옆집 여자 지연 씨가 서 있었다.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친 채 두 손을 배 앞에서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갔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나는 마음 한쪽이 찌릿하고 울렸다. 누군가가 오랜만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 네, 물론이죠. 나는 말도 채 끝내지 못한 채 신발을 신었다. 지연 씨의 집은 은은한 향이 났다. 아늑하고 조용했다. 큰 장식은 없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누군가 오랜 시간 혼자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다. 여기에요. 저기 형광등이. 나는 의자를 끌고 올라가 전구를 돌리고 새 형광등으로 갈아 끼웠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손을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밑으로 내려오니 이미 그녀는 작은 컵 2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다. 잠깐 커피라도 드시고 가세요. 혼자라서 이런 일을 부탁할 곳도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혼자 살며 생긴 조심스러움과 어딘가 모를 외로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커피 향이 오래된 내 마음을 조금 녹였다. 그날 우리는 아주 짧게 정말 몇 마디 대화만 나눴다. 하지만 이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걸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였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누가 옆에만 있어도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혼자 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결국 떠났고요.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 위에 얇은 거즈 같았다. 이웃이지만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힘드셨겠네요.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잠시였지만 그 눈빛에는 나도 외로워요라는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이상하게 그녀가 눈에 밟혔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인사를 건넸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리는 기분이었다. 아내에게 듣는 말은 늘 차갑고 날카로웠는데 지연 씨의 인사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조용했다. 사람이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집 앞에서 우산을 털다가 지연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냥 날씨도 그렇고. 그 그냥이라는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지난 삶을 조금 더 꺼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아내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논평도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랜만에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숨이 벅차올랐다. 며칠 뒤 지연 씨가 감기에 걸렸다.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빨갛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나는 급히 약국으로 달려갔다. 약을 사서 돌아와 건네주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아주 잠깐. 정말 고마워요. 그 손끝의 온기가 내 깊은 곳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그녀의 집 불이 켜지는지도 신경 쓰이고 문 밖에 신발이 있는지도 눈에 들어왔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날 끌어당겼다. 공허한 살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빛이었으니까. 그녀도 비슷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감정이 느껴졌다. 아내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젠 거의 없었다. 그 틈 사이에서 나는 지연 씨와 조금씩 일상을 공유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오늘 먹은 점심, 창밖 풍경, 오래된 음악 이야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대화들인데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다. 그녀 역시 외로운 날들이 많았다고 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그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사실 처음 본 날부터 느꼈어요.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그래요. 힘들었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볼 때면 마음이 이상해요. 그녀의 고백은 부드럽고 슬프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었다. 아내는 요즘 나를 유심히 본다. 왜 요즘 표정이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그녀가 이렇게 묻는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나는 피했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니까. 하지만 아내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욕할 수도 있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 기다림, 따뜻함 같은 감정이 다시 찾아왔다. 형광등 하나 갈아주던 그날 나는 몰랐다.
그 작은 일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멈출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이 만남은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다.